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단박여름 교재 제8강 한국 근현대사의 체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우리나라 체육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거죠. 왜? 일제가 끝났거든요. 일본의 강제 점령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면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광복과 함께, 광복이 언제 이루어진지 다 알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광복은 이때 맞이했습니다만 정부 수립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광복관계 시작됐으며, 자, 한복을 입고요, 놀이를 하고 있네요. 스포츠를 즐기고 있네요. 바로 이 광복 이후 우리나라 한국 체육은 급격한 발전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제가 강의했죠. 이황의 활인신방, 그리고 바람은 안마법, 한마디로 건강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광복 이후 국민 건강 증진과 그리고 사회 통합에 대해, 사회가 많이 분열됐어요. 이제 좀 이따 강의하겠습니다만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뭐가? 체육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걸 토대로 건강 증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됐고, 그리고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가 통합되는 역할을 했다. 그냥 배경 지식이에요. 암기할 건 없고, 광복을 언제 맞이했는지. 왜? 우리 한국 체육사 시간에 시험 문제 잘 출제되고 있는 게 시기에 따른 변화를 물어보죠. 개화기는 강화도예요. 1876년부터 일제가 나라를 빼앗아간 1910년까지 개화기, 이 개념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한국 체육사에서. 그리고 그 다음 일제강점기, 1910년 총독부가 우리를 지배했던 것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때부터 지금까지다. 이렇게 시기 알아두는 거 굉장히 한국 체육사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바로 이제 제8강의 인트로덕션 내용이 됩니다. 여기는 안 써져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어땠는가? 굉장히 혼란했겠죠. 뭐 때문에? 이념 문제 때문에. 자,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그죠? 이 세력 간의 갈등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6.25 전쟁에 대해서 나왔는데 처참한 형상이죠. 자, 광복 직후 남과 북에는 각각 단독 정부입니다. 남한과 북한. 수립되고, 그죠?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 정부가 수립되고, 준비 작업이 다 끝났던 북한은 1948년 9월 달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민족의 상징이었던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정치가 혼란했고, 사회가 불안정했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도 관심 가질 건 경제적으로도 궁핍이에요. 이때 당시 우리가 지구상의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못 사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위 안에 드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죠.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도 결국엔 우리는 뭘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가 몸부림치게 발전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죠. 그 경제 발전이 뭐의 발전도 가져왔다? 스포츠의 발전도 가져왔다. 저는 역사를 강의하면서 모든 사회 변화의 출발은 뭐로부터? 경제로부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산업화. 몇 년대? 196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정치사적으로는 약간 독재적 성향을 띄었습니다만은,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급성장했던 건 인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육개혁도 이어져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자리 잡아갈 수 있었지만,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 한국 체육사를 공부하기에는 어떤 배경 지식이니까 너무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광복 이후 사회 그랬죠? 이제 광복은 앞에서도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했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는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암기연락하지 말고 그냥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광복의 기쁨도 당시 한국 사회는 미소의 군정 그랬어요. 미국과 소련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합니다. 이게 미군정 시기, 미소 군정 시기라고 합니다.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얄타회담, 몰라도 돼요. 얄미운에는 얄타회담을 근거로 38도선 분단이 만들어지고 군정이 실시됐어요. 군인들이 들어와 정치한 거.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탁 통치에 대한 좌우의 대립. 뭐냐? 이 신탁 통치는 한자식 풀이를 한다면 믿고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광복을 맞이했는데 열강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일제히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정부를 만들어서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자, 미국, 영국, 소련, 그때는 소련이었죠. 그럼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은 중국 네 나라가 향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를 위탁 통치해 주겠다라는 결정이 신탁 통치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좌우의 대립, 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획을 좌이끌어요. 또는 좌파. 그리고 민족주의, 민주주의 계열, 자본주의 계열을 우익 또는 우파라 그래요. 이 세력이 대립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 일단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좌우 모두 다 처음에는 신탁 통치 반탁을 외쳤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좌파들은, 좌익들은 뭐를 외쳤냐? 뭐 조건만 지켜준다면 신탁 통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뜻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운동 세력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찬탁 세력으로 나뉘어서 대립했다 그 말입니다. 그 대립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고 결국에는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잔인한 전쟁,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암기할 것도 없죠. 그죠? 정치는 혼란했겠고 사회도 불안했겠고 경제도 발전하지 못했겠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문화도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그래도 몇 년대? 1960년대. 자, 우리나라 정치는 좀 특이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좀 독재.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발전시켜요.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5.16 군사정변인데 연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961년 5월 16일. 이게 5.16 군사정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권을 장악하고 국가재건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출마해서 1963년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70년대는 도시와 농촌 간에 이제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는 발전하고 농촌은 발전하지 못하면서 빈부격차,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해지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정책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해서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불균형, 도농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항상 부작용은 있죠. 그 다음에 산업 간에도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농업은 그죠? 발전하지 못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농촌 사회가 몰락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80년대는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져서 민주주의 발전합니다마는 그죠? 전두환, 노태우라는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독재합니다마는 경제는 또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도 급진전, 발전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밑에 내용은 덤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 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됐고, 전통 문화가 그 과정에 소외받았고,
좀 따돌림 받았다 이 말이죠.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 기반이 잠식됐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러한 폐해단들도 나타났다. 개괄적인데요.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신탁 통치가 뭔지는 좀 관심 있게 알아두시고 박정희가 그렇죠. 실권을 장악했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시기를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는 어떤 내용보다는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냐.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죠. 참고로 이 전 시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특히 많이 시험 문제에 착각할 수 있는 거 1876년 강화도조약 이때부터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뺏어가는 이 시기를 개화기라고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개화기. 그리고 1910년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뺏어간 시기, 그리고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이 시대를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의 시기다. 근현대사다. 이렇게 근현대의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라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박정희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했지만 경제 발전시켰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그가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이었고 정부 수립은 63년이었겠죠. 오케이,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괄적인 내용.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광복 직후 그리고 6.25. 6.25가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1950년부터 6월 25일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 약 3년간 1950년부터 5자입니다. 53년까지. 자, 그러면서 광복 직후, 지금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 신탁 통치 반대하냐 찬성하냐? 신탁 통치 반대. 그죠?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만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 되거든요. 만 3년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의 갈등, 건국 준비 과정의 갈등,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신탁 통치를 찬성한 세력은 찬탁, 나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반탁 세력은 민족주의, 자본주의 세력, 이 갈등으로 좌우익 건국 준비 단체들이 대립 심해 사회가 혼란했다라는 거. 이거는 뭡니까? 미소 38도선,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38도선을 경계로 나뉘게 돼. 이것과 관계된 국제조약이 있죠. 얄미운 회담. 얄타는 도시 이름인데 얄타에서 이루어진 얄타의 회담에서, 그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의 일본 무장해제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소련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나뉘었고, 그래서 정부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남한과 북한의, 그죠? 단일 정부 아니에요. 각각 정부,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거. 38도선 분단. 지금 휴전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6.25 전쟁이 변화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6.25 전쟁 때, 그쵸? 군인들이 총 메고 행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6.25 전쟁. 50년부터 53년 전쟁 과정에서 산업시설 다 파괴되고 궁도 항폐화되고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했고 분단이 더욱 고착화 되었다. 거기 한국 체육사에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신탁통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돼요. 머리 아프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960년, 70년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먼저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 이때는 산업화 도시화로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모든 사회 변화의 출발은 경제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스포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포츠 문화 산업도 발달했겠죠. 자, 그다음 농어촌 근대화로 소득이 증가했으며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 비교.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 높지 않습니까?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그리고 국민의 보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선이 됐대요. 그리고 삶의 질도 조금은 좋아졌대요. 항상 한국 역사 시간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전 시대에 비해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전 시대에 비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보건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전 시대에 비해서 경제가 발전했고
중요한 건 없어요. 경제가 성장해서 보건 문제랄지 삶의 질 좋아졌다. 반면 60년, 70년 부정적 측면, 그죠? 정치는 독재겠죠. 우리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리고 소득 격차가 커져요. 먹고 살만해질수록. 부채 문제가 또 심각해요. 특히 농가 부채.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대거 사회시간에 배웠죠? 도시를 향해 떠나갑니다. 그죠? 촌을 떠나서 이사 갑니다. 향도 도시로 향합니다. 촌을 버리고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갑니다. 이촌 향도 현상으로 농촌 인구는 감소했고 지금도 더 심화되고 있으나 농촌 인구는 나이 드신 분들만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시에 올라와서 일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도시 빈민 문제도 발생했다는데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이 부분은. 한국 교육사에 출제될 만한 거 그냥 배경 지식으로 그러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그러했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제 80년대. 자, 주로 60년대, 70년대는 누가 권력 잡고 있었어요? 박정희.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으니까. 그리고 혼란을 겪다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누가? 전두환, 노태우 같은 신군부라 그래요. 왜? 박정희가 군부였으니까 또 세력이 등장한다 그래서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잡았던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경제는 긍정적 측면, 경제는 굉장히 발전했겠죠. 그죠? 긍정적 측면. 자, 경제가 발전했으면, 엄청 발전했죠. 모든 사회 변화의 출발은 경제로부터. 그러니까 국가 이상 높아져.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대국이죠. 그리고 민주화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시민단체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언론의 자유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사회보장제도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대중문화도 발달하고 스포츠도 엄청나게 발전했겠네요. 특히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뒤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1980년대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프로 씨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배경이 뭐냐?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럼 프로 스포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부정적 측면, 항상 좋은 면만 있으면 안 되죠.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커져요.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국내 시장이 개방돼요. 그리고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 출산율 저하 문제도 나타나. 고령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의 위상이 위축되고 사교육이 갈수록 커지죠. 그리고 전통문화 소의 향락문화가 조장된다는데 이 내용도 크게 우리가 암기할 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광복 이후 교육이 나오는데요. 사회 공부했고 교육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크게 우리 체육사에서는 중요시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광복 이후. 광복은 다시 한번 리바이블. 몇 년에 이루어졌다? 1945년 8월 15일. 교육기회가 확대됐겠죠. 광복은 교육 분야의 핵심은 교육기회 확대. 한국 사회 교육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거친 발전했다. 그러려니 민주시민 양성, 미 군정기에는 자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미국 군인들이 좀 이따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를 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광복 직후부터 누가? 이승만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될 때까지 시기가 미 군정기예요. 이때 우리나라 학제가 요건 몇 번 나올 텐데 633 학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633이 뭐래요?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이때는 국민학교였겠죠. 국민학교는 6년 수업 연한이 정해져 있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걸 633학제. 633학제가 이루어진 건 언제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미 군정기에 이미 이루어졌다. 미 군정기에.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물론 학교의 이름은 바뀌었죠. 국민학교가 한국식민학교의 줄임말을 했죠. 앞에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일제단 좀 벗어나자 그래서. 자, 그리고 6.25 전쟁. 참고로 6.25 전쟁은 1950년에서 53년까지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그죠? 1950년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가 이루어졌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그 의무교육이나 다름없죠.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그래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으며
70년대는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도시 지역의 중고등학교 무시험제가 시행됐다. 계속 무시험제니까 그러려니 해요. 아니요, 이전까지는 국민학교를 마치고, 그때는 국민학교니까 중학교 갈 때 자기가 어떤 중학교 갈지 가서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갈 때도.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70년대 큰 도시부터, 조그만 도시 말고 큰 도시부터, 자,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은 무조건 좀 속된 표현으로 뺑뺑이라 그러죠. 그냥 강제로 그냥 어떤 지역 잡아서 배정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연합고사라는 걸 봐서, 그죠? 배치를 합니다. 그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거를 무시험제라고 합니다. 몇 년대 이루어졌다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군정기 633학제, 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 70년대 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무시험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없이 가는, 물론 시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일정량, 그때는 워낙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중학교 정원보다 6학년 졸업한 졸업생 수의 정원이 더욱 많았겠죠. 또 중학교 졸업 정원보다 고등학교가 더 숫자가 적었겠죠. 적은 거 뽑는 숫자가. 그래서 일정량 점수 이상을 받아야 갑니다. 아무튼 강제 배정시켜줬던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무시험제가 시행됐으며, 자, 80년대 각종 학교 시설이 설립이 늘어나 이때 학교가 많이 만들어져요. 대학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대학 정원은 막 늘렸어요. 그리고 막 졸업 정원제 만든다고 했었죠. 물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각종 학교 설립이 많이 늘어나. 그러면 참고로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 그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는 그러면 80년대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오히려 70년대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면서 교육의 양적 확대,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루어졌지만 교육과 관련한 과일 경쟁으로 발생하게 된 사교육, 그죠? 우리나라 교육률 엄청 높습니다. 사회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답니다. 여기서는 좀 알아둬야 돼요. 633학제가 뭐고 언제 실시되는지,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언제 실시되는지, 왜? 한국체육사에서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도시지역의 중고등학교 무시험제가 언제 시행됐는지, 그리고 각종 학교가 많이 양적으로 팽창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광복 이후 교육으로 갑니다. 자, 이건 뭐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광복 1945년 8월 15일 체육교육의 변화, 체육이네요. 체육은 좀 알아둬야 되겠죠. 체육교육에서는 광복 이후 미국의, 자,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신체교육 개념이 유입되었다. 광복 직후 체육교육에서는 미국의 미국의 진보적인 신체육 개념, 진보적인 교육은 교육학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때 인공위성을 쏘을 때 미국과 소련이 경쟁했어요. 근데 미국이 밀렸죠. 그래서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 신보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이 유입되었다. 우리 한국 체육사 시간에는 광복 직후 미국의 진보적인 교육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거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스포츠가 중요한 체육교육 내용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체육교육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 당연하죠. 체육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신체적 발달, 체육은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그렇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체육활동 열심히 하면 성격도 밝아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건전한 인격 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체육교육의 목적. 체육교육의 목적은 신체 발달 통한 사회성 발달 통한 건전한 인격, 사람 됨됨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됨되는 게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다음 지속적인 발전. 또한 광복 이후 교육 재건 활동에 힘입어 1954년 4월 20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문교부령. 이게 이제 교육부가 되겠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문교부령으로 제1차 교육과정을 제작 공포한 이래 현재까지 7차 교육과정이니까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물론 이 교육과정은 교육학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만은 개념은 교육학에 설명합니다.
우리 한국체육사는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게 좀 우리 한국체육사의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출제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그 내용 머리 아프다고 다 볼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변화인지 그 특징은 제가 좀 이따 살펴준 내용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중요한 체육 내용으로서 종목의 다양화 및 기능의 세분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됐다. 그렇지? 그래서 광복 이후 체육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체육교육인 어떤 사상 영향을 받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그 내용들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한국체육사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분도 개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개념에 설명했던 거 핵심은 알아두시고, 광복 이후 1945년 광복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 미군정기 언제까지? 광복 직후부터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된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 633 학제 아까 앞에 설명했죠. 뒤에서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 아까 앞에서 핵심적인 거 설명했죠.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도시지역입니다. 중고등학교 무시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했으면 이때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80년대 양적 확대, 대학을 비롯해서 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6.25 전쟁 직후에 굉장히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뼈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도 이 정도는 한국체육사에서 언제 뭐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둬라. 두 번째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 차수별 교육의 목표에 갖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수험생들이 교육학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배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개념 설명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냐. 몇 차 교육 과정 때 어떤 내용이 있었다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복잡하면 이거는 암기하세요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제가 암기하라는 것만 알면 체육사 시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이 교육과정을 알 거예요. 교육기관, 학교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해 놓은 문서를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아마 교육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몇 차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교육과정이 변화했고, 7번 내에서도 또 뜯어 고쳐서 7차 교육과정 개정, 이렇게 개정이란 고칠개자를 써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체육사에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거에 초점 맞춰서 설명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출제가 됐어요.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승만이, 그죠? 이승만이, 그죠? 대통령이 취임해. 그 시기를 미군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교육차수별에는 미군정 과도기, 그래서 이 시기를 교수요목 시기라고 합니다. 46년에서 54년까지. 자, 이 내용은 추상적이죠?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겠대요. 그리고 자주교육을 시키겠대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관련한, 교과서는 어떻게 만든다? 법률을 만들었대요. 별로 의미 없어요. 세 번째 나옵니다. 633 학제를 확정했으며,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미군정 끝났습니다만 미군정 과도기라고 하면서 이승만 정권 초기까지를 지금 시기적으로 1946년부터 54년까지를, 왜?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났을까? 6.25 전쟁도 일어났겠죠? 포함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거. 633 학제.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틀이 만들어진 거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언제다? 미군정기, 미군정 과도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뭐가 약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6.25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체육과 뭐를? 국방력 강화를 아주 연결시켰어요. 체육을 통해서 국방력 강화를 시키겠다. 당연하죠. 암기가 아니죠. 이 정도는. 오, 그렇지. 미군정기. 이때는 6.25 전쟁까지 포함시켜서 시기를 정리하네. 이때는 체육은 꼭 국방력 강화와 연결을 시켜서 체육을 국방력 강화에 활용했구나. 그리고 요것도 잘 나오죠. 체육의 교육 과목이 체육, 보건, 건강과 관계된 보건, 체육 보경으로 변경됐다. 이거 중요합니다. 6.33학제 체육을 국방력 강화에 연계시켰으며 체육 교육 과목의 명칭이 체육보건으로 만들어졌던 시기. 교수 요목기 미군정 과도기 시기. 암기해야 됩니다. 복잡할 건 없어요. 요 내용은 무시해도 되고 이 세 가지 내용, 특히 그중에서 요건 세 번째 설명했고 요것이 의외로 한국 체육사에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쉬운 문제로. 체육보건이 언제 쓰던 과목명이냐? 비군정 과도기.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면 굳이 8차가 되겠죠? 근데 놔두고 이제 1차도 시작됩니다. 제1차 교육과정기. 제1차. 54년에서 연도 54년에서 63년. 이 사이에 누가? 박정희라는 사람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구나. 자, 그러면서 이때는 전인교육이 뭔지 알죠? 지식과 사람 됨됨이를 같이 병행하는 거. 전인교육을 강조했으며 남녀교육, 그 전까지는 남녀교육의 구분이 없었나 보죠. 그죠? 근데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 이후에는 계속 남녀교육 내용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과목을 얘기한다면 옛날 같은 경우는 기술, 가정. 기술은 남자가 배우고 가정은 여자가 배우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과 중심 교육. 그렇지. 책 중심의 교육과정이 시작됐으면 무시해도 돼요. 자, 우리 한국 체육사의 중요한 거. 아까 언제 미군정기 보건과 체육을 이제는 체육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했으며 보건, 체육. 진보주의 교육 사상에 영향받는다고 아까 설명했으며 요게 출제됐었죠. 이때는 경험과 생활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서 여가, 방과 후 학교생활 이외의 여가 활동을 강조하는 시대. 제1차 교육과정. 이 개념 설명이 위해 제가 기출문제 하나 풀 텐데 이것과 관계된, 이 선택지와 관계된 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전인교육이었다. 1차 교육과정은 보건체육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했으며 보건체육, 진보주의,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이 도입됐으며 알아둬야 돼. 이 정도는 경험생활 중심, 특히 여가 활동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시기. 제1차 교육과정. 몇 년부터 몇 년? 54년에서 해수로 10년이죠? 63년까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교육과정. 그죠? 2차. 아까 63년이 끝났죠? 다시 63년부터 10년. 73년이 됩니까? 오케이. 경험생활 중심 2차에서 강조했었죠. 고등학교 단위제. 이 단위제는 다 할 거예요. 내신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4시간 수업하면 그 과목은 4단위, 2시간 수업하면 2단위, 교과마다 짠 그런 걸 배정을 해줬다 그 말이죠. 남녀교육 구분됐으면 그런가 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아까 미군정 과도기하고 1차 때는 체육을 뭐라 그랬어요? 보건 체육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게 또 시험 문제 선택지로 나왔어요. 보건 체육 명칭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체육 몇 차 때? 2차 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주로 우리는 이 교육과정 중에서도 체육 과목과 관계된 것에 초점 맞춰서 한국 체육사는 출제가 됩니다. 포괄적인 다른 과목보다는 제가 가끔 다른 과목을 예를 듭니다만은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레크레이션 개념이 2차 교육과정에 등장합니다. 이 정도는 알겠죠? 이 두 가지. 이거는 일주일에 그 과목을 몇 시간 가르칠 것이냐. 체육을 일주일에 3시간 가르친다. 그럼 체육은 3단위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보건체육이라고 했다가 1차 때까지 그렇게 했다가 2차 때 보건체육이 체육으로 명칭 바꿨고 그리고 레크레이션이 추가됐다.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면 암기하셔야 돼요. 옛날에 출제돼 요즘 출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출제될 확률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 아까 73년이 끝났으니까 다시 73년부터 81년까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거는 우리 한국 체육사님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역시 남녀별 교육 구현되고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유신이년. 자, 1970년대 박정희가 그죠? 장기 집권을 위해서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에요. 이때는 뭘 굉장히 중시하냐면 질서. 그래서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마음 놓고 기도하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질서와 연결된 순환, 돌고 도는 그런 운동, 그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가보면은 어떤 체육시설들이 쭉 연결돼서 돌고 이렇게 해서 철봉하고 넓이뛰기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것과 관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순환 질서 운동, 뭔가 독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이동할 때도 학교 갈 때도 마을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모여서 단체로 걸어와요. 군대식으로. 뭐 군대식만큼 엄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어떤 요일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때가 70년대 박정희. 그죠? 73년, 81년 제3차 교육과정이 유신. 이거 중요해요. 순환운동과 질서운동을 추가했으며 그 다음 이것도 이미 출제됐네요.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국민학교였겠죠. 놀이를 뭐라고? 운동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몇 차 때? 3차 때. 놀이를 운동으로. 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실행한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3차에서는 순환운동, 질서운동, 유신이념은 목표예요. 예? 유신체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추가했다는 거. 순환운동과 질서운동, 그리고 운동이라는 용어를 썼다. 운동. 그죠? 여기도 운동 나오죠? 질서운동, 순환운동. 순환놀이, 질서놀이 아니죠. 3차. 복잡하면 암기하셔야 돼요.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를 설명하겠습니다. 4차는 81년부터, 여기서부터는 간격이 짧아지죠. 87년까지. 자, 개인사회 학문을 고루 강조하는 인간중심 교육과정,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교육학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남녀별 교육 내용 부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통합교육과정, 교과를 서로 묶는다라는 얘기죠.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도 출제한다. 그런 것을 개발했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과 목표에 여가, 평생 스포츠,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단어들이죠. 야외 활동 개념이 도입됐으며 움직임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그랬는데 이 4차에서는 크게 출제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또 그러면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5차. 5차는 87년부터 92년까지 4차 교육과정 유지한대요. 일부 개정했대요. 통합교육과정, 우리 체육사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녀 공통 이수 과목이 신설됩니다. 남녀 공통. 아마 요즘은 기술 과정 다 남자, 여자 다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죠? 이때부터 아마 그런 게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체육 수업에 체육이 나오네요. 그럼 관심 가져야 되겠죠? 학문성과 전문성을 재고 조치한다 이렇게 되네요. 학문성과. 그러면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중요합니다. 체육교육과의 목표를 교육학 시간에 배웠겠습니다만은 심동 영역, 인지 영역, 정의 영역으로 구별을 했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알아두셔야 돼요. 교육학 시간에 우리 선생님한테 열심히 뭐 잘 들면 깊이 있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동자가 움직일 동자, 활동, 움직임. 인지는 지식, 이론적인 것, 지식. 정의는 감정, 인성, 뭐 이런 것을 따져보는 영역으로 나누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몇 차다? 5차. 87년에서 92년 체육교육과의 목표를 심동 영역, 인지 영역, 정의 영역으로 구별했다는 건 복잡하면 암기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학 시간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6차로 가야 되겠죠?
6차 교육과정. 자, 6차. 이때는 교육과정이 분권화, 이제는 뭔가, 이때는 우리가 노태우 정권 때부터 지방 자치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분권화, 지역화에 교육과정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에, 그죠? 권한을 많이 넘겨줍니다. 재량권을 부여해요. 그리고 체육에서, 그죠? 이제는 건강,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시기다. 건강, 게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체력운동 영역이 실시되었으며, 체력운동. 그 다음 문제해결 능력, 협동심을 진 인간 양성을 추구했다는데,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90년대에 접어들어서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 이때가 우리나라 정책으로 뭐 지방자치제, 그래서 교육도 분권화, 지역화, 학교에게 많은 권한 주고, 체육에 있어서는 건강과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현재가 이제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개정기거든요. 7차를 몇 번 뜯어 고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제7장. 97년부터, 이게 또 끊어졌네요. 97년부터, 칠차 오케이. 97년부터 오늘날까지 과정이죠. 오늘날. 자, 이때는 국민 공통, 요즘이니까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기본 교육 과정이 도입돼서 공통. 그래서 공통사회,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통과학. 그리고 수준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별하는 거. 그리고 선택 과목. 사회탐구, 과학탐구 선택.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체육과 관계된 것이죠. 체육과의 목표와 내용이 이론화됐습니다. 오히려 이건 이론화됐네요. 이론화. 그리고 체육평가의 지침이 보다 더 구체화됐네, 구체화. 체육 목표, 체육과의 교육 목표가 이론화되고 체육과의 평가 지침이 구체화된 거 오늘날이다. 뭐 제가 볼 때 크게 출제될 정도는 없어요. 이거는 요즘 보면은 요즘 입시제도가 이거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수준별 선택 중심 과목, 체육과는 이론화, 구체화. 복잡하면 암기하세요. 아마 과거에는 이게 출제되는데 요즘은 그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자, 평가하기 위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뭐를 보냐?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나왔네요. 그죠? 어렵게 나왔네요. 각 차수별 교육과정에서 체육 목표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제1차 교육과정은 순환운동, 질서운동, 기출문제예요. 체육 내용으로 새롭게 했다. 이게 1차였습니까? 운동, 순환운동, 질서운동, 유신. 몇 차? 3차? 그래서 틀렸네. 과거에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 제2차 교육과정부터 보건체육에서 체육으로 교과목 명칭을 통일하였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체육, 처음에는 보건체육에서 미군정기 1차까지. 2차에서는 보건체육이 뭘로? 체육으로. 맞는 설명이네. 이 정도는 알아둬라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제3차 교육과정은 생활 경험을 중요시하고 여가 활동을 강조했다. 여가 활동 강조했던 거 몇 차였습니까? 1차였죠. 1차 이게. 그래서 틀렸어요.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 암기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4차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에서는 놀이를 벗어나 놀이를 운동. 이건 4차가 아니라 몇 차가 됩니까? 3차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출제된 연도가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과정에서 뭐 다른 과목보다는 우리 체육과 관계된 내용들은 이 정도는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은 복잡하면 좀 암기하시라. 순환운동, 질서운동, 박정희 대통령 70년대가 생각나. 그리고 이때 운동, 요놈과 요놈 몇 차? 3차. 그리고 처음에는 보건체육 1차까지 하다가 2차에서 뭘로? 과목 명칭을 바꿨다? 체육으로. 그래서 옳은 것 정답.
그리고 우리 개념 보면 생활 경험을 중요시하고 여가 활동, 방과 활동을 강조했던 거 몇 차 때부터? 1차 때부터, 그죠? 경험과 생활 중심 교육이 됐으면 여가 활동을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 단박에 오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첫 번째 강의를 했었는데 앞에 신탁 통치 문제라 할지 이런 것들은 개괄적으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 여기하고 연결되거든요. 배경지식 그렇게 배경지식과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체육사를 출제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20문제가 출제되죠.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조선시대.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더라? 개화기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출제되더라. 근데 이 근현대사 부분은 조금은 좀 출제 경향이 좀 틀을 좀 벗어나요. 그래서 점수 따기가 조금 어렵고 앞에 부분은 쉽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집중하시고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복잡하면 암기하시고 인트로덕션이랄지 어떤 개념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읽어보면서 그냥 이 시대는 그랬구나라고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려도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